반갑습니다. 저는 안진수 노무사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노무법인 유엔에서 파트너 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법 상식 70선 두 번째 주제인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제목은 이렇게 일하는데 프리랜서라 연차휴가가 없다고요? 라는 제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사무실에 평일 오전 9시에 출근, 그리고 오후 6시에 퇴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업무 진행 상황을 기재하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분은 프리랜서라는 계약을 했지만 썩 프리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사무실에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평일에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기준은 법에서도 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판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근로조건은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게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상향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보다 더 높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근로조건의 상세한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 먼저 주 40시간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연장 근로를 할 때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리고 최저임금,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되고 주휴일, 공휴일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상세한 근로조건들을 모두 적용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했다 그러면 퇴직금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서 임의로 이 사람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정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법정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리랜서 계약은 사실은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이 법적으로는 어떤 계약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보통 대표됩니다. 위임 계약 그리고 도급 계약입니다. 이 계약들은 모두 민법상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은 민법 제680조에 따라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에 어떤 지휘를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종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 공사계약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어떤 일을 정해가지고 이 일을 이만큼 완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도급비를 지급하겠다라는 계약이죠. 그런데 형식상 위임계약이라든지 도급계약의 방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결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떠어떠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성 긍정 요소,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닌 거죠.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회사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일어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근무 시간 그리고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된다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구속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겠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된다라는 말은 근무 시간을 임의로 벗어났다거나 아니면 근무 장소를 벗어난 경우, 근무 시간에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통 징계 처분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구속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보수의 성격, 기본급, 고정급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체계들, 원천징수라는지 사대보험에 가입하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근로자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근로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 그 사업에 필요한 업무들을 내 선택에 의해서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근로제공자가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수익을 본인이 보장을 받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들이 혼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원은 그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법원의 기준을 가지고 사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할 때는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율이나 퇴직금 등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법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인 구속,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동을 빌려서 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다른 사람의 노동을 어떤 유형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없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정확히 체결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역량이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존재하게 두고 내가 구체적으로 지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경우, 이게 근로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지 일의 결과를 사겠다, 나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어떤 특정한 결과물만을 원해 라고 한다 그러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의 방식을 택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일의 과정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타당하고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계약의 유형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법원에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이런 걸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올바른 계약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